매일 다양한 시각으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칩마스터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8월 8일부터 지금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텔을 밀어내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인텔 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을 못하고 다우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 yesterday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 원래 노래는 좋은 거잖아요. 네. yesteryear는 뭔 것 같아요? yesteryear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The king of yesteryear였습니다. 인텔이. The king of tomorrow는 엔비디아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보시면 엔비디아의 GPU가 처음에 세상에 나온 것이 의미 있게 나온 것이 2012년도예요. 그리고 인텔이 미세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한 10년 지나면은 강산이 변하죠. 딱 그 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우존스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또 빠진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왕의 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의 교체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텔이 지금 다우지수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렇죠. 시간은 걸릴 겁니다. 네. 시간은 걸릴 거고요. 일단 파운드리를 분사하기로 한 거는 우리도 지금 하이닉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파운드리보다는 HBM에 더 몰두하면서 파운드리는 뭐랄까 웨이트를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일맥상통한다는 의미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한다는 측면에서는 희망을 좀 가져본 듯한데 일단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게 사람들도 줄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사람도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를 미리 반영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말 모두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도 말까지 타임 프레임에서 뭔가 쇼업을 제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단은 인텔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되겠죠. 각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섹터들이 또 수혜를 받을지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시나리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해리스가 되는 경우의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상하원 갈리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붙느냐 이런 거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가 되더라도 상하원은 스플릿 나눠질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이럴 경우에는 어느 섹터 섹터마다 조금은 있는데 그럴까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을 것이고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겠고 반도체는 중립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해리스가 당선되고 나는 거는 트럼프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이번 주 말이죠. 11월 8일 날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끝나는 게 8일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보고 나서 FOMC 끝나고 나서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도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어떤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리스가 되고 상하원이 양분되면은 중국은 처음부터 엄청난 어떤 부양책을 내오지는 않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좋은 거예요. 중국이 너무 강력히 나가는 건 우리나라 수급에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적이 많기 때문에 해리스가 끌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돈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덜 되니까 해리스가 좋죠. 긍정적인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을 때 긍정적인 거는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전통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법인세 같은 거 진짜 인하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방위 부담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쪽에 IRA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중립 이하인데 진짜 안 좋은 거는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다 휩쓸어버리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함께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은 한바탕
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빅테크 AI 지원 사격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것 같은데 주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주식 봤을 때는 알파벳 발표됐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도 있었습니다만은 애플은 뭐 아주 핵심이 아니고 이 네 군데 이른바 4대 천왕, 캐펙스에서 진심인 4대 천왕의 캐펙스는요. 원래 2, 4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대비했을 때 줄지 않았어요. 그냥 고고고입니다. 내년 전망은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더 좋을 것이다. 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죠. 근데 걔네들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제대로 버틴 거는 아마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투자는 계속하는데 그 빅테크를 바라보는 미국 투자가들 시선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투자 대비했을 때 ROE 또는 수익이 조금 마음에 편한 주식은 아마존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아마존은 클라우드를 하면서 마진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을 제대로 갖추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성장성도 한 40, 50% 됐는데 마진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마켓셔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PER 30 몇 배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알파벳은 밸류는 비싸지 않은데 검색에서 경쟁이 있을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서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이슈고 메타 역시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 수익성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출은 좋아서 대한민국은 오케이 그나마 하지만 걔네 주가들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지는 거고요. 아쉬운 건 애플이에요. 애플이 주가가 내려가는 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지금 뭐 클라우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스마트폰을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라 해서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일단 출하가 좀 컨플릭팅, 좀 헷갈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로컬 업체하고 경쟁도 있고 어쨌든 애플이 얘기하는 진짜 진심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소프트웨어는요. 두 번째 버전 iOS 18.2 이 두 번째 버전이 올해 연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iOS 18.2, 즉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그 효과는 조금 미뤄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고심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유독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같이 대장주들의 흐름이 좋다. 반도체 어차피 내일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하이닉스 동맹이 강화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또 추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반등에 나서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굵직한 대장주 또 지수 흐름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콩콜에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되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핵심은 콜이 어느 정도 중요한 단계를 지났다. 그 얘기하고 잘하는 거, 잘 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운더리는 좀 낮추겠다. 현타를 한 거죠. 그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TSMC하고 협력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결과가 단기에 나올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주식 매수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 좀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그 반면에 실적이 워낙 괜찮았고 AI가 거품이라는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좀 더 이쪽이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건 뭐 불가지분인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느냐 이러긴 어려운 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73,000원 뭐라 그랬죠 제가? 손절매. 그게 58,000원이기 때문에 58,000원을 지켜주면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적으로 끝없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8,000원의 지지라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같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버티는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은 넘버 또는 쇼업 확실한 기술, 예를 들어서 수율, HBM의 수율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했는데 특정한 어떤 경영진에서의 어떤 과감한 게 있었다든지 이런 걸 보기 전까지는 매시브하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부는 아마 11월 중반에 조직 변동 여부하고 그 다음에 11월 20일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무슨 또 특별히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는지 그때까지는 정중동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또 엔비디아의 실적과도 연관이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자. 지지라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58,000원 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가정하에 네.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데 하이닉스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은 접근을 천천히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요. 4, 4분기나 올해 1, 4분기 내년 1분기 1월달 지나갈 때 전통적으로 IT의 수요가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빨리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철저히 분할하되 하이닉스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겠고 삼성전자도요. 만약에 진짜 HBM 지금 3 얘기하고 있는데 HBM4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HBM4를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전공정 장비에 있어갖고 좀 변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측정 장비, 계측 장비, 아니면 레이저 커팅 장비 이런 것들은 올 4, 4분기, 1분기 지나갈 때 시점부터는 삼성하고의 모종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종목, 아까 측정 장비, 레이저 커팅 장비, 삼성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삼성과의 관계의 진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투세 이슈로 올라갈 때는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억눌렀는데 밸류가 많이 빠진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이라든지 2차전지는 또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먼저 튀는 거거든요. 반대로 반도체가 안 따라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속도는 앞서 있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지하시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선 그리고 FOMC를 통해서 금리 결정도 나올 테고요. 또 중국의 전인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어떤 액수, 정확한 수치도 공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은 결국에 관방세인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금투세가 효과가 내일까지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선거가 내일 모레니까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고 결과 나오는 게 또 미뤄지거나 상환하면 목요일까지 영향이 있고 그거 끝나면은 목요일날 또 FOMC가 있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시장을 갑자기 좋게 본다 손치더라도 한꺼번에 하루에 뭐 하는 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도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 주 다음 주를 내가 3대7, 5대5로 나눈다 하면은 이번 주 3 또는 5도 일별로 분할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뭐 하루하루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뭐 균형 있게 하시고 이번 주도 선거 결과 나오기 전하고 결과 이후하고 나눠서 철저히 분할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 말은 오른 종목을 내일 또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좀 수그러 들 때 그런 종목부터 접근하시는 게 맞다. 다만 많이 오른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우선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